지금 여러분들이 또 의견 주고 계신데 V다이님 같은 경우에는 10년 민주당원으로 김어준에게 쓴소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학습 효과가 없는 건지 그렇게 노통을 일어놓고 지금 똑같이 반복하다니요. 이번에 또 똑같은 일 반복하면 더 이상 민주당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4821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라 정청래가 연임 안 하면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훈난 김님 같은 경우에는 장윤성 기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나도 386이지만 386 운동권만 민주주의자라는 오만함이 문제입니다. 의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김은정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지켜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외교도 잘하고 희망이 보이는데 왜들 이러는지 국민은 불안합니다. 의견 표시해 주셨고요. 이재만세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응원의 말씀 주셨고, 밥하기 싫은 여자님 오늘 여러 번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유시민 최욱 씨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김어준 딴지 게시판 얘기가 좀 많이 올라오는데, 아니 이 네. 채널에 어떤 색깔이 보이네. 대체적인 그 흐름이. 아니, 근데 네, 보이네. 화가 많이 많이 날 법한 게 어떤 거냐면, 화가 제가 나셨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딴지 게시판에 베스트 글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추천을 많이 받으면 그 공간에 저장이 돼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제가 오늘 본 글 중에 가장 이렇게 놀랐던 거는 제목이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상태.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없는 놈 애써 키워서 출세시켰더니 있는 놈들하고만 어울림. 고향 한번 안 찾아옴. 전화해서 변했다고 그랬더니 돈 필요해서 전화하는 거냐고 눈 부라림. 이런 글들이 그 게시판 내에서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같은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이 맞느냐, 이런 식의 의구심이 있는 상황인 건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이혜리 기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주간경향에서 뉴스공장 관련된 보도를 한 적이 있다고요? 지난해 9월에 이제 팬덤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주간경향에서 이제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대해서 이제 심층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네. 이제 당시에 뉴스 공장을 보는 시청자들도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하고 이제 이 방송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제 심층적으로 저희가 취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지난해 9월에 보도할 때 이미 이제 지금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그때 좀 다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김어준 방송이 민주당 내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 네, 그렇죠. 것들이 이제 시청자들의 말로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로도 나왔었고, 이렇게 나왔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가 출연자 분석도 했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1년에 28번을 이제 출연했어요. 많이 출연을 하셨고. 그러면 한 달에 이제 한 최소 2번 정도 이제 출연을 하신 거죠. 그래서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은 김어준 방송에 좀 눈치를 본다거나 거기에 좀 함부로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좀 나올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김어준 씨 방송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저희가 그때 좀 지적을 했던 거는, 어떤 점이 문제라고 기자로서 느낀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아젠다 세팅을 이제 김어준 방송에서 아침에 하고 이제 그 방향성까지도 이제 김어준 씨가 제시를 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이제 여론 형성이 되고 거기에 이제 당시만 해도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소수였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비판하는 내용으로 저희도 사실 그 기사를 접근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객관적으로 이제 취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왜 이걸 김어준 방송을 너네가 이렇게 비판을 하냐, 이런 공격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기자 개인을 상대로도 공격이 혹시 있었어요? 저한테도 메일이 굉장히 많이 왔고. 어떤 내용의 메일이 옵니까? 그러니까 뭐 저의 신상 공격도 있었지만 이제 왜 김어준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절하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제 그 시청자분들의 항의성 메일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실제로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저희 주간경향 보도에 대해서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중재위까지 갔었고 심지어는 거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기각이 되었지만, 중재위 판정은 기각이었고. 네. 근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어준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대화와 타협이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는 원래 대화와 타협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거기서 딱 정해주는 대로, 물론 이제 저희도 시청자들을 막 무시하거나 그들이 아무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런 건 그렇게 많은 당연히 사람들이 보는 아니었고요. 방송인데. 네네. 근데 그만큼 네. 김어준 방송의 이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저희가 지적하고자 했던 건데,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근데 최근에는 또 분위기가 또 많이 달라져서 이제 김어준 방송을 좀 지적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했더라고요.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늘었죠. 네, 네, 네. 그래서 좀 뭔가 그런 상황 말씀 관계무량한 주신 생각이 건데 들기도 합니다. 그 사실 오늘 뭐 제가 남의 방송에서 한 얘기 가지고 뭐 왈가왈부 할 건 아닌데 지금 아무리 전당대회 상황이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가운데 오늘 이제 김어준 공장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선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가 아예 조국혁신당과 함께 치르는 통합 전당대회가 되는 것도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의견 제시를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정서적으로 불가능한 거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시간상. 그리고 이제 주요 후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후보만 동의를 한다면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장윤 선배가 보기엔 현실 가능성이 좀 있는 제안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맞아요.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왜냐하면 이제 통합전당대회를 할 것 같았으면 지난 합당 논의가 잘 됐겠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막 지금 막 난리가 난 게 연원을 따져보면 합당 논의 때부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기자회견 일정을 잡았고 기자회견의 내용이 이제 그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합당합시다라는 선언이었는데 당시의 최고위원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가운데 통합 논의를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 제기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의총을 열어서 없던 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제 다만 선거연대는 하자라고 했었는데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조승래 사무총장과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총장이 만나서 한두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협의는 일도 진전이 그렇죠. 된 바 결과가 없다. 없었죠 전혀. 그래서 이제 평택을이 전형적인 거죠. 이제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돼버린 거고.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뭐 통합과 관련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총선에 임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 같다. 총선에 임박하지 않는 한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에 네. 임박해서 지금 조국혁신당 의원이 12명인데 이 12명의 국회의원들이 어딘가 지역구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역구로 가서 거기서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경쟁을 해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고 그렇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평택 시즌 2가 막 사방팔방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 최소 12군데에선 벌어질 수 있고 조국혁신당의 또 다른 뭐 준비된 인자들이 나는 여기서 출마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방팔방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평택을처럼 뒤집어져서 이제 어부지리 형태로 국민의힘이 당선되거나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28년 총선은 암담하고 암울하다라는 전망이 이제 민주당 안에서 벌써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잘 됐어야 총선도 이기고 다음 대선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28년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도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상황도 굉장히 곤란해지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전망을 자기들이 해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은 해법이 없다. 이제 일단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나오고 이 새로운 당대표가 어떤 방향이든지 리더십을 통해서 뭐 통합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쫙 갈라져 있는 상황이라면 리더가 나서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도 누구 맘대로 못해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의총장에서 난장판이 되고 그러면 분열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지금으로서 통합전대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울 것 같다 의견 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 후보군이 있지만 송영길 그 의원 역시 굉장히 주요한 후보군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얘기 들으니까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을 했다는데 어쨌든 육선 의원이긴 합니다만은 당선 이후에 이렇게 대통령 만나는 거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건 흔한 일이 아닌데 그런데 아직까지 대통령 숙소가 한남동이에요? 네. 아직 그대로예요. 예. 아니 그 관저는 이전 돈도 많이 들고 뭐 공사 뭐 보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해서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아직 안 걸로. 끝난 네. 상황이고. 네. 거기다 뭐 김건희가 한남동에는 이미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죠. 개수영장도 있으니까 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송영길 의원은 원래 당 대표보다 외교부 장관의 뜻이 많아요. 외교부 장관의 뜻이 더 많다. 예. 네. 오늘 보도에도 일부 나왔던데. 아니 실제로 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 때도 외교부를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도 했었고. 직접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안 돼가지고 대신 꽝 대신 닭이라고
그 저 북방경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그 위원장 했어요. 성에 많이 안 차셨던 것 같은데 보니까. 많이 안 찼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도 꿈을 못 이뤘는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부는 개각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데, 그런데 외교관을 시키지 이게 저 조금 잘 안 주니까.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 희한한 게 항상 코어 그룹에 못 들어가요. 아 코어 그룹에 못 들어간다. 예. 항상 그래. 문재인 대통령 총괄 선무대본부장이었잖아. 2016년에. 네.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원하는 자리 가야 되는데 아니거든. 예.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밀리고 이게 몇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어떤 그 김민석 정청래 이런 양강 극한 대결보다는 내가 출마를 해서 제3지대를 형성해야 민주당의 파국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안 주시면은 그리로 그래서 그런 봉사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의견은 뭐 저한테도 의견을 구하길래 저도 그렇게 의견 제시를 해줬고. 아 그랬군요. 네. 네. 근데 의원님이 아까 코어 그룹에 송영길 의원이 잘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는데 그 개별적인 그 정치인의 특성인 겁니까? 아니면 그분의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인 겁니까? 글쎄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이분이 이제 송영길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때 보궐로 들어오신 거거든. 보궐선거로 들어왔는데 그때 보궐선거 첫 일성이 뭐라더라? 한나라당이었나 그때? 예. 한나라당 해체를 주장했어요. 아 그 상대당 해체를. 네. 그래가지고 너무 패기만만해서 그때는 조금 쿨다운, 약간 워워 나는 이랬다고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명박 대통령 때 이래 보면은 그때 당 대표 권한 대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인천시장으로 처음 출마를 하게 됐는데 항상 보면은 이 정치하는 스타일이 그냥 가시덤불에 기를 낼 틈도 없이 뛰어들어가지고 온몸이 가시가 찔려가지고 아니 나는 당대표 하면서 머리 깨져 발목에 인대 나가 코로나 걸려 그리고 그때 부친상 당했을 거야 아마. 아니 부친사까지 나가셨대 그때? 아마 그랬을 거야. 네. 이게 당대표 하던 한 시기에 있었던 일이야. 야 그렇구나. 그 사진 생각나. 왜 이렇게 깨지고 피 흘리고 그래서 붕대 감고 다니다가 목발 야 그 장면이 하나하나 떠올라.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정치도 좋지만 좀 삽시다 사람 좀 이러다 죽겠습니다. 몇 개가 겹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불쌍하다 이러더라고. 아니 저렇게 말하자면은 이게 군대로 얘기하자면은 그 정규 보병 사단장이 아니고 네. 특전사 그렇구나. 특전 사령관. 사령관 말고 예. 적지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대원.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안 하나. 아이 뭔 정치를 저렇게 험하게 해 그래? 그러더니 저번에 이제 서울시장 그것도 사실은 뭐 그랬는데 일단은 이 양반은 몸을 던지는 양반이니까 이번에 이제 나가긴 나갈 것 같아요.